(1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리의 수가 n이 스몰 n이고요. 표본을 내서 회기 모형을 만들어 봤대요. M1과 M2로 해서 모르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M1은 회기 모형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yi는 알파 더하기 엡실론으로 되어 있어서 모집단의 회기 모형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수평선이에요. 여기가 알파고요. 그 다음에 M2 경우에는 모집단의 회기 모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회기선 이렇게 생겨 있고 Y 절편이 알파고요. 기울기가 베타입니다. 지금 모형을 그래서 결국 요렇게 할 거냐 요렇게 할 거냐 해서 요게 M1 모델이고 요게 M2 모델입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델 M1에서 yi 해트는요 y 바하고 일치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표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표본은 이렇게 생겼을까요? yi는 알파 해트 더하기 엡실론 i 해트를 쓰셔도 되고 ei를 쓰셔도 되고 책에 따라 다릅니다. 이건 잔차고 요건 오차항입니다. yi 해트는 회기선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알파 해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y바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y바를 계산한다는 것은 요거의 평균이겠죠. 요거의 평균. 즉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시그마 yi 나누기 스몰 n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알파 해트 더하기 2i가 되겠습니다. 분자에서 이거를 계산해 볼게요. 일정한 값인 알파 헤드를 시그마 한 거라 이 값은 n 알파 헤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2i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값을 볼게요. 이 값은 0입니다. 여기서 뚜렷하게 최소 제곱법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최소 제곱법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0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요 싹 지워져서 알파 해트이고 알파 해트 yi 해트이니까 따라서 y 바와 yi 해트는 일치합니다. 니은을 보겠습니다. 결정계수는 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결정계수는요 항상 0 이상이에요. 결정계수는 0 미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x의 값이 xi일 때 실제 y 값은요 우리가 yi로 표현합니다. 회기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회기선이 있으면 x의 값이 xi일 때 회기선 사이에 있는 값은 yi 해트고요. 그 다음에 y 바가 있습니다. 그럼 y 바와 yi 여기서 제가 하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요거 yi입니다. 이 간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간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간격은 이 간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간격을 볼게요. 또 다른 간격은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기 제곱합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회기 제곱합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i 해트 빼기 y 바에 관찰점이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인데 시그마를 하면 그냥 시그마를 하면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상수를 우리가 있어 제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곱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회기 제곱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곱합인데
이렇게 된 거죠. yi 빼기 yi 해트. 예, 제곱을 해서 시그마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 여기서 제곱해서 시그마 한 거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요, yi 빼기 y바를 제곱해서 시그마 합니다. 제곱하는 이유는 조금 전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이건 제곱합인데 SS는 sum of squares고요. SS죠. sum of squares가 t가 붙습니다. 이건 토탈이라는 얘기예요.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회귀 분석 전 예측은 어떻게 할까요? 자, 회귀 분석하기 전에는 가장 좋은 예측 방법은요, 평균을 예측하는 겁니다. 회귀 분석 후에 예측값은 무엇으로 예측할까요? yi 해트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귀 분석 전에는 오차가 얼만큼 생길까요? 회귀 분석 전에는 실제 값이 요거라 회귀 분석 전에 예측을 한다면 이만큼의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 하기 전에 오차예요. 그럼 회귀 분석하면 오차가 얼만큼 생길까요? 이만큼 생깁니다. 왜냐하면 실제 값이 여기인데 회귀 분석을 했더니 yi 해트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만큼 오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해도 발생하는 오차예요. 그래서 회귀 분석 후 오차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회귀 제곱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회귀 분석으로 해서 오차가 얼마나 줄어들었냐예요. 자, 전체 SST는 요것을 SSE, 는요 에라입니다. 요것을 SSR이라고 할게요. R은 리그레션입니다. 회귀요. SST는 SSE 더하기 SSR입니다. 회귀 분석하기 전에 오차가 이만큼 있었는데 회귀 분석 한 후에도 이만큼의 오차가 있어. 그래서 회귀 분석으로는 이만큼 오차가 줄어든 거야 라는 뜻이고요. 결정계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SST분의 SSR입니다. 즉 오차가 이만큼 있었는데 얼마나 줄었는가 그 비율입니다. 즉 R 스퀘어드는 회귀 분석으로 인해서 줄어든 오차의 비율이에요. 회귀 분석하면 아무래도 오차가 조금이라도 줄겠죠? 그래서 최소가 0이고 100% 주는 게 최고지 그 이상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결정 개수는 항상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셔도, 여기 보겠습니다. 제곱했잖아요. 그럼 부가 플러스죠? SSR도 제곱했잖아요. 플러스. 부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분의 플러스니까 당연히 R 스퀘어드는 플러스가 됩니다.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2의 회귀 제곱합과 M1의 회귀 제곱합 누가 크냐 작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이 모형은 M2 스타일이고요. M1 스타일의 모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yi 해트 y바는 일치합니다. 만약 x의 값이 xi일 때 y의 값이 yi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SSE는 이거고요. SST는 이거고요. SSR은요 안 보입니다. 왜냐면 SSR이라는 것은 yi 해트와 y 바 간의 차이니까 SSR은 0이 됩니다. 그래서 회귀 제곱합이 0인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M2 모델인 경우에요, 회귀 제곱합은 M1의 회귀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같을 때는 언제일까요? 만약 이렇게 회귀 분석을 했는데
그만 이 기울기 베이타 해트가 0이 나왔습니다. 그럼 베이타 해트가 0이 나왔으면 이때는 또 이런 스타일의 선으로 바뀝니다. 즉 SSR이 0이 됩니다. 따라서 베이타 해트가 0인 경우에는 회기제곱합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동그라미 4번입니다.